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 동영상 확인 문제 22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은 작업장 내에 2대의 백호가 굴착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백호의 작업 반경 내에 백호가 움직이는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지나가고 있다.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위험 요인 3가지를 적고 사고 예방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했고요. 화면에서 보여주는 장비에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지나갔다 했으니까요.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출입하여 장비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인데요. 줄여서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였다 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호 2대가 함께 작업하고 있다 그랬죠. 같은 공간 내에서 이렇게 2대의 장비가 작업할 때는 신호수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신호자 또는 신호수 해도 되겠습니다.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도 되고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장비 간 충돌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영상 확인하시고요. 백호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 백호에 버킷 이탈 방지 안전핀 미설치로 버킷이 탈락할 위험이 있다. 백호 부분에서 이게 흙을 파는 흙삽이죠. 요 흙을 파는 부분 있죠. 요 흙삽 부분이 요 버킷이 이탈 방지 장치가 안전핀이 설치 안 되어서 이게 이탈할 것 같은 위험이 보인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고요.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출입했다. 신호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백호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 백호의 버킷 이탈 방지 안전핀이 미설치되었다. 미설치로 버킷이 탈락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반대로 바꿔주면 예방 대책이 되겠죠.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신호자나 유도자, 신호수라고 해도 됩니다. 배치한다. 또는 신호수, 유도자 배치하여 신호에 의하여 작업한다 해도 되고요. 백호에 넘어진 방지 조치를 한다. 우리가 차량계 건설기계죠. 넘어진 방지 조치는 유도자 배치,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의 폭 유지와 같은 넘어진 방지 조치하면 되고요. 버킷 이탈 방지 안전핀을 설치한다. 그죠? 요거 적어두시고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3번 해야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1번 했고요. 잠시만요. 금방 22번이었죠.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준 장비, 운전자가 위치를 이탈할 때 조치다.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나 운전자가 위치를 이탈할 때 조치 동일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크 등, 지금 같으면 건설기계니까 버킷 등 뭐 이렇게도 되겠죠.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둡니다. 원동기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생략해도 되고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킨다.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갑니다. 백호를 이용하여, 원래 백호는 굴착기죠. 땅을 파는 기계인데요. 하수관을 인양한다. 다시 말하면 파이프를 들어올리는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시오 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하수관을 한 줄 거리로 인양한다. 자, 어떤 파이프가 있으면 2줄 거리로 인양을 해야 이렇게 훅에 걸어서 균형을 잡는데요. 이걸 한 줄로 이렇게 매달았다는 건 기울어져서 떨어질 위험 높다. 그죠? 인양하여 이동하던 중 하수관이 흔들리자 신호수가 손으로 잡다가 하수관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인양하는 화물을 손으로 잡는 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수관 바로 아래에 작업하던 작업자,
자, 이렇게 인양하는 아래에는 작업자가 있어서 안 되죠. 이것도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되었는 것이죠. 떨어지는 하수관에 깔리는 사고가 납니다. 후계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유도 로프도 사용하지 않아서 흔들흔들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백호는 굴착기계인데 과연 이제 인양할 수 있는 인양 작업이 가능한 굴착기계인가 봐야 되고요. 지금은 두 줄거리 했지만 이걸 한 줄로 이렇게 묶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 아무리 두 줄거리 했다가 더라도 흔들거린다면 보조 로프죠. 유도 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았고, 인양하는 하부에 다른 작업자가 지금 작업하고 있었던 것도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인물, 두 번째 가해물, 세 번째는 재해 발생 형태를 적어라 했습니다. 자, 예, 지금 기인물은요, 백호 작업하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백호죠. 가해물은 반드시 영상 확인해야 됩니다. 작업자가 접촉한 부분 가해물인데요. 하수관이 떨어져서 작업자가 깔렸다면 가해물 하수관이 됩니다. 근데 움직이는 백호에 충돌했다면 백호됩니다. 두 가지가 다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지는 하수관에 맞았기 때문에 맞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물 인장 중의 위험 요소, 안전작업 대책을 한 가지 적으라 했습니다. 인양 중의 위험 요소는요, 하수관과 같은 긴 자재 인양 시는 두 줄거리를 하여야 하나 한 줄거리로 작업했다. 요거부터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두 줄거리로 작업해야 되나 한 줄거리로 인양하는 게 문제고요. 자, 아까 훅이 이렇게 있다면 해지 장치로 걸어줘야 와이로프가 이렇게 벗겨지지 않겠죠, 그죠? 훅의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인양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백호 자체는 굴착기계잖아요. 화물 인양 작업을 할 수 없는 굴착기로 인양했다.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되죠, 그죠? 인양이 가능한 장비인지 아닌지 영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안전 작업 대책은 이걸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을 양쪽 두 군데 이상을 묶어 균형을 유지한다. 이게 바로 두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두 줄거리 작업한다. 이렇게 짧게 줄여 적으셔도 되고요. 후계 해지 장치를 사용한다.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굴착기를 사용하거나 크레인 등의 인양 장비를 사용한다. 굴착기 중에도요, 인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 암기형에서 법규 부분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 굴착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양 장비, 크레인 같은 인양 장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물 이동 중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동 중의 위험 요소는요, 이렇게 인양은 했어요. 그런데 이동하다가 흔들흔들 했잖아요. 그때는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해줘야 되는데 유도 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안전작업 대책이죠.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하면서 운반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화물을 땅에 내려놓는 경우의 위험 요소하고 안전 대책인데요. 화물을 땅에 내려놓는데 하부의 작업자가 작업했다 그랬죠. 그 말은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된 것이다, 그죠? 위험 요소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인양하는 하부의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었다. 다 그대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안전작업 대책은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하면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24번도 굴착기입니다. 굴착기를 사용하여 역시나 인양 작업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세 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자, 원래는요, 크레인 같은 인양 장비로 인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땅을 파는 굴착기로 인양합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사업주가 어떤 조치해야 되는가? 이다, 그죠? 자, 요렇게, 예, 첫 번째. 파란색 별표합니다. 예, 요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해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는 당연히 제조사에서 정하겠죠.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하고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 작업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되고요. 집안에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자,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 하중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설명서에 따라 인양합니다.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 작업을 신호합니다.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됩니다. 집안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해야 되고요. 화물의 무게는 정격 하중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적으라 했으니까요. 여기에 설명 보시면 되겠죠. 일단 신호수가 신호해야 됩니다. 집안 침하 우려 없는 평평한 곳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어야 되는 최대 하중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화물의 무게는 정격 하중 넘지 않아야 되고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 작업을 신호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동영상에서 크레인이 아닌 굴삭기 2대가 철강을 인양합니다. 역시나 땅 파는 굴착기가 또 인양하고요. 2대가 있을 때는 신호수 유도자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인양하는 바로 옆에 작업자가 있으며 주변에는 충전전로, 전봇대 전선도 지나가고 있다. 그죠? 작업 시 위험 요소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화물 인양 작업이 불가능한 굴착기인지 인양이 가능한지 영상 확인하시고요. 굴착기로 인양했다. 굴착기의 용도 외 사용이다 해도 되고요. 자, 주변에 충전전로가 있었다면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봇대 전선에는 절연용 방호구 같은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2대가 있다면 신호수 해도 되고요. 또 뭐 유도자 해도 되고 작업 지휘자. 그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없다면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화물 인양이 불가능한 굴착기 인양했다. 충전 전로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도 됩니다.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 지휘자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우리가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 인양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굴착기의 키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죠. 훅이나 걸쇠, 달기구가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흙 파는 삽이 아니라 이 달기구를 딱 달아서 물체를 인양할 수 있는 이런 굴착기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우리 굴착기는 흙 파는 흙삽이 있죠. 흙삽이 여기에다가 와이로프를 이렇게 묶어서 인양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훅이 있어서 인양이 가능한 굴착기라야 되고요. 두 번째, 정격 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라야 됩니다. 최소한 얼마까지 인양할 수 있다는 정격 하중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달기구에 해지 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에 낙하 우려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해지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와이로프 체결 방법 중에 올바른 것에 번호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은 요거는 이렇게 바르게 묶여 있는데 꺾여 있다. 그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른 방법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해설에, 샤클이고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보시면, 이렇게 와이로프를 체결할 때, 와이로프를 바르게 해서 여기서 체결을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렇게 X로 되었는 거 잘못되었습니다. 1번이 바른 방법 되겠습니다. 와이로프 체결 방법 중에 올바른 것에 번호를 적어라 라고 했는데요. 와이로프가 이게 짧은 부분이죠. 여기에 이렇게 핀을 체결을 하면 잘못하면 이 와이로프가 짧으니까 핀으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이로프 핀을 체결하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와이로프 긴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와이로프 클립의 체결 방법 중에 올바른 것에 번호를 적고, 예, 요거는, 이거 똑같아. 2번, 3번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죠? 와이로프 지름에 따른, 클립의 수를 적어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거 정답에도 바르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클립에 따른 수를 적어라. 이렇게 문제에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와이로프 직경에 따른 클립의 수입니다. 직경이 16mm 이하일 때는 4개. 우리 법규 관련에 나왔죠. 16초가 28 이하는 5. 28초가는 6이 됩니다. 그래서 4, 5, 6입니다. 16mm 이하 클립 4개. 16에서 28까지 5개. 28mm 초과하면 클립은 6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샤클의 체결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부적합한 그림의 번호를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중에 1번하고요. 봐도 알겠죠. 이거는 샤클을 이렇게 중심에 없도록 체결해 놨죠. 그죠? 그래서 2번 중에는 1번이 맞겠죠. 중심에 체결을 해서 힘을 중심부에 균형 있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그림은 2번이고요. 샤클에 가해지는 하중이 샤클 중심에 걸리도록 해야 합니다. 와이로프의 체결 방향이 잘못되었다. 샤클의 위아래 반대 방향의 와이로프를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샤클을 체결하는 방법 이렇게 체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체결했는 방법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와이로프 방향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와이로프가 이 부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샤클에서 이 부분에 와이로프가 이렇게 중심에 오도록 체결하는 것이 맞다. 그죠? 이거는 중심에도 오지 않았고 이쪽에 와야 되는 게 반대편에 와이로프가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게 되겠다. 그죠? 교재의 그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7번 동영상에서 굴착한 흙을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기계 굴착기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흙을 파는데 흙을 위에 거를 끓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흙을 판다. 그죠? 그래서 서 있는 집안보다 낮은 곳에 흙을 파니까요. 우리가 백호 해도 되고 드래그 셔블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영상 작업에서의 문제점 2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장애물 제거 등, 이 백호가 다닐 수 있는 운행로가 확보되었나 확인해 주시고요. 유도자나 교통정리원을 배치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신호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 문제 볼게요.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 시에 주의사항을 2가지 적어라 했는데요. 지금 뭐냐면 굴착기가 작업할 때죠. 그래서 요거는 작업 지침에서 굴착기 작업할 때 작업 시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유도자하고요.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야 되고요.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상호 연락을 위한 신호체계 갖춰야 됩니다. 지금은 이 굴착기는 땅 파고 옆에 화물 트럭에는 흙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같은 공간에 장비가 2대 있기 때문에 유도자가 있어야 되고 굴착기계 운전자하고 차량 운전자가 상호 연락을 위한 신호체계, 상호 연락을 위한 요거 빼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도자나 신호수는 같은 공간에 2대의 장비가 함께 일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화물 트럭은 이제 굴착기는 흙을 싣고 나가야 되니까 운행로 확보되어야 되고 교통정리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운행로를 확보할 것, 유도자와 교통정리원 배치할 것,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 신호체계 갖출 것, 요거고요. 자, 요거를 반대로 암기하시고
영상을 확인하시면 이게 나오겠죠. 이게 되지 않은 게 작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제거 등 운행로 확보했는지 확인하시고, 유도자나 교통정리원 배치되었는지, 굴착기계 운전자와 차량 운전자 간의 신호체계 갖추었는지. 그죠? 근데 만약에 영상이 확인이 안 된다면 이거 그냥 암기형처럼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동영상은 타워 크레인 이용하여 비계 재료 강관을 들어 올립니다. 네. 이때 강관을 와이로프 한 가닥으로만 묶었다. 이 말은 한 줄 거리했다. 안 되죠, 그죠? 강관 길쭉한데요. 양 끝으로 묶어서 이렇게 두 줄 거리 들어 올려야 맞죠? 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예상되는 제 형태 뭘까요? 한 줄 거리했던 이 강관이 떨어지면서 작업자가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 발생 형태는 바로 맞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재 요인으로 추정되는 사항 세 가지, 재 요인 세 가지를 적어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요, 한 줄 거리로 인양했는 게 문제죠. 강관을 한 곳만 묶었다, 한 줄 거리 인양했다 해도 되고요. 안전모에 턱끈을 매지 않았다 그랬죠? 작업자가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다. 그리고 떨어지는 강관의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았다면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된 것입니다.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가 접근했다. 그죠?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보시고요. 우리가 타워 크레인 인양할 때는 이제 신호수 배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와이로프를 이용한 줄거리 작업 시에 훅에 매다는 와이로프의 각도는 몇 도 이내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60도가 줄거리가 안정적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60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그죠?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신호수 배치인데요. 작업자하고 밑에 작업자하고 크레인 조종사 간에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은 두 대가 아니더라도요. 운전자, 타워 크레인 운전자하고 밑에 작업자 사이를 신호하는 신호수 배치되었나 확인하시고 없으면 신호수 없다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은 작업자고 위에 크레인 운전자에게 지금 신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줄 거리 해야 되고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번 넘어갑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동영상에서는 크레인 또는 타워 크레인을 사용한 인양 작업 보여집니다. 물음에 답하시오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합판을 한 줄 거리로 인양했다. 문제다, 그죠? 합판이 흔들리며 떨어지는데요. 그 아래 작업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면 출입금지 조치 안 된 것이고요. 타워 크레인이라면 신호수 배치되었는지, 흔들흔들 하면서 운반했다면 유도로프 사용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생 형태는 무엇인가? 그죠? 합판이 떨어지면서 밑에 작업자가 맞았다면 맞음이 되겠죠. 재발생 형태도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고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의 발생 원인 한 가지를 적으라고 할 때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적어주셔야 돼요. 합판을 한 줄거리로 이렇게 했다가 운반했다가 균형이 안 맞아서 떨어졌다면 한 줄거리로 운반 작업했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재해 방지 대책도 한 가지. 그러면 두 줄거리 작업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정답 한번 볼게요. 재해 발생 원인은 화물을 한 줄거리로 운반했다 또는 중간에 일기소만 묶어서 운반하여 화물이 균형을 잃고 떨어졌다 해도 됩니다. 밑에 작업자가 맞았다는 건 출입금지 조치 안 한 거죠.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흔들려서 두 줄거리 했는데 흔들려서 떨어졌다면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죠?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고요. 만약에 한 줄거리라면 한 가지 이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는 밑에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았겠죠. 요거 두 줄거리 했음에도 흔들렸다면 유도로프 사용하지 않았다. 요거 적으시면 되고요. 재해 방지 대책입니다.
화물을 두 줄 거리로 운반한다. 양끝 이개소를 묶어서 운반한다 해도 되고요.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예, 이 부분만 적어도 되겠죠?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요.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또는 유도로프 사용하여 화물의 흔들림 방지한다. 영상을 보시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 그죠? 문제가요. 4번은 와이로프의 안전점검 결과 최초 공칭 지름이 30mm였습니다. 현재는 25입니다. 그러면 5mm가 줄어든 거죠, 그죠? 계산에 의하여 와이로프 폐기 여부를 판정하라라는 건데요. 계산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는 뭐냐면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면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와이로프의 지름이 얼마나 감소되었나 볼게요. 지름 감소가 원래 32였는데 현재 25니까 5mm만큼 감소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칭 지름의 7%를 넘으면 폐기해야 되니까요. 공칭 지름의 7% 계산할게요. 공칭 지름이 30이었죠. 곱하기 0.07을 하면 2.1mm입니다. 자, 그러면 지름의 감소는 5인데요. 공칭 지름의 7%는 2.1이니까 현재 지름 감소 5mm가 공칭 지름의 7%인 2.1을 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폐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와이로프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했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자주 출제됩니다. 동영상은 트럭 크레인을 이용하여 강관 비계 다발을 인양하던 중 비계 다발이 흔들리며 떨어져 작업자가 맞았습니다. 첫 번째 재발생 형태는 떨어지는 비계 다발에 작업자가 맞았으니까요. 맞음이 되겠죠. 영상에서 보여주는 인양 작업의 문제점 2가지. 안전 준수사항, 안전 대책은 4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은요, 제일 위에부터 볼게요. 우리가, 맞음, 낙하 비례죠. 요거는 위에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줄이 나빴다면 와이로프가 불량하지 않았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죠. 후계 해지 장치를 사용했나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죠. 줄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줄거리 방법, 두 줄거리 했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흔들릴 때는 유도로프로 흔들림 방지해야죠. 유도로프 사용했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작업자가 있다는 건 확인해야죠. 출입금지 조치했나 확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신호하는 사람, 그죠? 타워 크레인, 신호수 배치했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양 작업 중에 물체가 떨어져서 맞는 사고가 났다면요. 이거를 무조건 옆에 딱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영상에서 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그죠? 혹시나 줄이 끊어졌다면 와이로프가 불량인가? 후계는 해지 장치가 있는가? 두 줄거리로 줄거리 방법이 올바른가? 그죠? 그 다음에 흔들린다면 유도로프 사용했는가? 밑에 작업자가 있다면 출입금지 조치했는가? 타워 크레인은 신호수 배치했는가? 그죠? 요거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줄거리 방법 불량 또는 비계를 한 줄거리로 인양했다. 유도로프 사용하지 않았다.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하지 않았다. 타워 크레인이라면 신호수 배치하지 않았다. 해지 장치 없었다면 후계 해지 장치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두시고요. 아까 추락에도 5가지 있었죠. 낙하 비례, 맞음 사고도 5가지 적어두시고 영상 보시면 쉽습니다. 정말 많은 게 추락과 낙하 비례 사고가 동영상에 많죠.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고 영상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시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 준수 사항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비계 인양 시 두 줄 거리로 인양한다. 유도로프를 사용한다 또는 유도로프 사용하여 흔들림 방지한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시킨다 또는 작업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한다. 여기까지 해도 되고요. 신호수를 배치한다 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해도 되고요. 후계 해지 장치를 사용한다. 그죠?
요 정도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나오죠, 그죠? 예, 한 줄 매달기 했는가 안 되고, 보조로프 사용했는지 봐야 되고, 해지 장치 있는지 봐야 되고, 신호수 배치했는지 보자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로더는요, 굴착한 흙을 씻고 운반하는 거죠. 가자재를 운반하는 작업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위험 요인 3가지 역시나 자주 출제됩니다. 자, 로더에다가 포크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 포크에 지금 포크를 장착할 로더가 긴 자재를 싣고 포크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했다. 포크를 올려두고 운전 위치 이탈했다. 안 된다, 그죠? 잠시 후 운전자가 돌아와서 자재를 운반 중에 자재가 고정되지 않아서 흔들린다. 자, 운반하는데 자재를 고정하지 않은 것도 안 되죠. 신호수가 있긴 있는데요. 안전모 미착용했고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자가 지나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들어 올려놓고 운전자가 이탈했고 다시 왔는데 이게 고정 안 해가지고 지금 흔들흔들했고 신호수가 있긴 한데 안전모가 없고 다른 작업자가 지나간 걸 보인다. 이제 이거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로더고요. 로더도 원래는 이 부분에 흙을 싣고 가는 것인데 이거를 떼고 이렇게 포크를 걸어서 싣고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운전자 운전 위치 이탈 시에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놓아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포크를 들어 올린 채 이탈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재를 고정하지 않고 운반하였다. 신호수 또는 유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였다. 그죠?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인양 작업 시 존재하는 불완전한 요소 3가지 적어라. 그죠? 해체한 부품을 2줄 거리로 인양한다. 이건 좋고요. 트럭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인양물을 작업자가 손으로 잡고 인양한다. 안 되죠, 그죠? 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흔들려서 손으로 잡았다면 보조 로프를 이용해야 되고요. 작업자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았다. 문제고요. 인양하는 합으로 다른 작업자가 지나갔다는 건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글을 읽지만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화면에서 보시면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가는 거 안 되죠. 유도로프로 묶어서 흔들림 방지하고 안전모 착용해야 되고 다른 작업자는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도로프 사용하지 않았다.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았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H빔 철골볼을 와이로프에 매달고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볼트 고정을 마치고 와이로프를 해체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 적어라. 그죠? 요거는 암기형이에요. 그래서 굳이 영상에서 잘못된 걸 적어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암기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앞에서 했던 거네요.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여 보위를 이동해야 하고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에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한다. 앞에서 했었죠, 그죠? 자, 안전대 착용해야 되고요. 구명줄은 보에 설치와 동시에 이렇게 기둥간에 구명줄을 설치해야 된다. 앞에서 했었고요. 해체한 와이로프는 던져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후크에 걸어 내리며 밑으로 던져서 안 된다. 법규 관련해서 했던 암기형 내용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동영상에서는 철골 작업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물 2가지. 자,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물 뭐 있죠?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있다. 그죠?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2가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는 안전대고요. 안전모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화면 설명과 무관하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추락재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은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그런데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또는 고정된 가설 통로 설치인데요. 안전대 부착 설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1, 2번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락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안전대, 안전모. 안전대는 허리에 맸더라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가 있어야 이 허리에 맸던 걸 이렇게 줄을 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더라도 사실 부착 설비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없더라도 안전모는 착용해야 돼요. 부착 설비가 없으면 거기 어디 고정할 수 있는 부분에 튼튼한 고정이 되는 부분에 걸어두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3가지 적으라 했다면 안전대 부착 설비가 없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거푸집 운반 작업을 보여줍니다. 거푸집을 한 줄 거리로 인양했다. 벌써 문제다, 그죠? 거푸집이 떨어지며 아래 작업자가 맞았다. 출입금지가 안 된 것이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방법 2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일단은 거푸집이 인양할 때 2줄 거리로 인양한다. 흔들렸다면 유도 로프를 사용하여 흔들림 방지한다. 후계 해지 장치 없다면 후계 해지 장치 사용한다. 신호수가 없다면 신호수를 배치한다. 신호수 배치해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해도 되고요. 작업 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그죠? 일단 5가지 적어주시고 영상에 되지 않은 걸 골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동일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제 배관을 옮기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호수 간에 신호가 맞지 않아요. 신호수는 있는데 신호가 맞지 않으니까 문제다. 그죠? 배관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죠. 유도로프 안 썼고요. 작업자 위로 배관이 떨어졌다. 그 말은 아래에 작업자가 있었다. 출입금지를 안 했죠. 자, 작업자가 맞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원인 중에서 이동식 크레인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 이거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은 무엇인가? 그죠? 요거는 첫 번째, 운전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됩니다. 2번째, 미리 근로자 출입을 통제해서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번째, 화물 상관없는데요. 매단체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은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 이것도 암기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신호 방법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고요.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매단 채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 게 운전자가 준수할 사항이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는 작업 중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위험 요소 3가지를 적고 안전작업 대책 3가지를 적어라 했는데요. 비계를 조립 해체하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근데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고 발판 또한 불안해 보이고요. 해체한 비계를 아래로 던지는 것도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위험 요소는 우리가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발판 폭은 40cm 이상이죠. 근데 법규 관련 내용에서 했는데요. 비계를 조립이나 해체 작업할 때는 발판의 폭은 20cm 이상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요거 현재는 비계 조립 해체 작업이니까 발판의 폭은 20cm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폭 20cm 이상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발판 폭이 20cm 되는지 보시고요. 아니면 위험 요소를 1번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2번 작업 발판이 불량하다. 그냥 고정이 안 되었고 발판이 안전하지 않다면 따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작업자가 있었죠.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체했는 비계는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해서
내려야지 던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체한 비계를 던지고 있다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작업자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 작업 발판이 불량하다. 불량하면 넣으시고요. 해체한 비계를 던지고 있다. 근로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죠? 이거는 가급적이면 제외하신 게 좋아요. 관리 감독자 배치하지 않았다. 이거는 공동이라서 가급적 위에다 위주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안전 작업 대책은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합니다. 1번 따로 떼고요.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2번 따로 떼서 적어도 됩니다. 자재를 던지지 않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여 자재를 운반한다 해도 되고요.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하시고,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건 가급적이면 요즘은 공통 내용은 좀 생략하고 적어라 많이 나와요. 가급적 요 세 가지 중에 답을 적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8번 동영상에서 작업자가 인력으로 철근 운반합니다. 허리보다 아랫부분에서 두 손으로 철근을 들고 있고 안전모 턱끈은 풀려 있고 안전화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철근 운반 작업자의 미준수 사항을 세 가지 적어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철근을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암기형에도 법규 관련해도 나왔죠. 긴 철근을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다른 한쪽 끝을 끌어야 돼요. 어깨에 메고 다른 쪽 끝은 바닥에 끌어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허리보다 아랫부분에서 두 손으로 철근을 들고 운반한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긴 철근을 한 사람이 운반할 때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한다. 적어주시고요. 운반할 때는 양 끝을 묶어 운반한다. 묶었는지 확인하고 안전모, 안전화를 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한다.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줄여도 됩니다. 자,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한다. 키로를 알 수 없다면요, 이 위에 거 위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이 붐대를 펴고 운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후계에 해지 장치가 없고 두 줄 거리로 인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바닥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가 없으니까 또 넘어질 전도 위험이 있겠죠. 물음에 답하시오. 위험 요인 2가지와 사고 방지 대책 2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동식 크레인에 붐대를 펴고 운행하고 있어 위험하다. 붐대에 팔을 폈다는 건데요. 운행할 때는 접어야 됩니다. 그죠? 달려갈 때는. 이 물건을 인양할 때만 붐대 팔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붐대를 펴고 있다면 위험한 거다. 그죠? 후계,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는 설치되지 않아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연약한 집안, 미끄러운 집안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아. 미끄러운 집안이다, 연약한 집안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생략해도 되고요.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았다. 설치되지 않아 넘어짐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신호수 없다면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 가급적 위에 답 위주로 적으세요. 이동식 크레인 붐대를 펴고 운행해서 위험하다. 후계 해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지 않았다. 위주로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책은 크레인의 붐대를 접고 운행한다. 후계 해지 장치를 설치한다. 아웃트리거는 견고한 바닥에 설치한다. 근데요. 이동식 크레인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지금 연약 집안이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그죠? 그래서 파란색 위주로 줄여 적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장비 뭡니까?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물체를 인양하는 이동식 크레인이고요. 지금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모습이죠. 이렇게 바닥에 고정을 해야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동영상 장비 등이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 와이로프 안전율. 와이로프 안전율은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는 5 이상이죠. 사람이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할 때 10 이상, 그죠? 그래서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안전율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5 이상. 훅이나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다. 예, 법규 관련 내용에 있었던 거, 그죠? 확인하시고요. 말비계 자주 출제됩니다. 동영상은 건설 현장 작업 모습인데요. 작업에서 보여주는 비계 명칭 적으시오. 그랬다, 그죠? 바로 말비계가 되겠죠. 작업에서 보여주는 비계의 작업 발판의 폭을 적으시오. 높이가 2m 이상일 때요. 발판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주부재와 수평면과 기울기를 적으시오.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건 75도 이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42번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작업자는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면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콘크리트 면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생되겠죠? 작업장에는 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해당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그죠? 먼지가 많으니까요. 방진 마스크고 눈의 보안경은 기본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 보안경, 방진 마스크.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 안전화 기본이고요. 높이가 2m 이상의 떨어짐이 우려되면 안전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확인하고 착용하지 않은 것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에 이동식 비계 설치 불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동식 비계 설치 시의 문제점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동식 비계는 첫 번째, 바퀴는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비계의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줄여서요. 바퀴 고정 및 아우트리거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서 이동식 비계가 넘어졌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식 비계에는 승강하기 위한 사다리가 옆에 있어서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요거는 영상 확인하시고요. 비계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죠. 없다면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줄여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죠?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사다리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했다면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했다. 또는 받침대, 사다리 있었다면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했다. 그죠? 작업 발판의 수평이 맞지 않다면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지 않았다. 요거는 영상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다, 그죠? 이동식 비계 구조, 설치 시 준수사항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에는 브레이크 쇠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비계 일부를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우트리거 설치해야 되고요.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난간 설치해야 되고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해야 되고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밟고 올라서서 그죠? 작업하거나 받침대, 사다리 사용해서 안 됩니다. 작업 발판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해서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영상에서 되지 않은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동식 비계 작업인데요. 영상에서 사고 발생 원인 3가지를 기술하라. 그죠? 근로자 1명이 이동식 비계 승강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올라가는 옆에 승강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비계 타고 올라갑니다. 떨어짐 위험이 있죠. 그죠?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되지 않았는 상태이고요. 작업자는 안전대 미착용했습니다. 작업 중 비계 바퀴가 움직였다.
작업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이동식 비계 바퀴에는 바퀴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하나 바퀴 고정이 불량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비계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승강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비계를 타고 올라갔다. 그게 보인다면 그것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45번 동영상에서는 틀비계 보여주는데요. 가리키는 틀비계 부재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죠? 네. 여기에 작업자가 서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뭔가? 네, 요거 작업 발판이죠. 그죠? 그래서 작업 발판인데요. 작업대라고 해도 됩니다. 작업대 또는 작업 발판이고요. 두 번째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틀과 틀 사이를 주틀 사이를 X로 이렇게. 그죠? 이거 뭐죠? 교차 가세죠. 주틀과 주틀을 보강하기 위한 교차 가세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요겁니다. 요거 하나의 틀이죠. 이게 바로 주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요겁니다. 주틀과 주틀이 있는데요.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보강해 주는 거죠. 그죠? 여기 주틀이 있고 뒤에 또 주틀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금 요쪽 이렇게 그죠? 예, 요거 바로 띠장이죠. 그죠? 그래서 4번은 띠장 틀이 되겠습니다. 교재 그림이 보기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명칭 함께 기억하시고요. 참고 한번 확인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비계에서 벽이음할 때 사용되는 삼각형 부재 명칭을 적으시오 했는데요. 비계에서 우리가 벽이음하죠. 비계를 건물에 벽하고 이음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게 뭔가? 그죠? 벽 연결용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이라 해도 되고요. 벽 연결용 브라켓 해도 되고 까치발 해도 됩니다. 브라켓, 그죠? 요거는 틀리신 분들은 별표,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동영상은 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작업자가 작업 중 들고 있던 파이프를 놓치며 들고 있던 파이프를 놓쳤는데요. 그러면 파이프가 그냥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밑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이동하던 작업자에게 떨어졌다. 이 말은 출입금지 조치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안전 대책 두 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 자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작업하고 있는데 이 아래에서 또 다른 작업자가 작업했거나 이 아래에서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중이라면 위아래 동시 작업 안 되죠. 떨어지면 아래 작업자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같은 수직면상에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보호구 착용 안 했다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그죠? 안 된 것만 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 요거 영상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동영상은 근로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지 못하고 외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죠? 한 20층쯤 되면 아무리 비계 사이에 사다리가 있더라도요. 승강 통로가 있어도 우리가 리프트 사용해야 빨리 올라가겠죠. 언제 20층 올라가서 일합니까? 그죠? 근데 이 리프트에 탑승을 못하다 보니까요. 비계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재발생 형태는 반드시 영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면 떨어짐 되겠습니다. 재발생 원인 두 가지 적고 시설 측면에서의 불안전한 상태 두 가지, 사고 방지 대책 세 가지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이고요. 가급적 떨어짐으로 적으시고요. 재발생 원인입니다. 외부 비계의 작업 발판,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일단은 이동하는 통로가 없어서 비계를 밟고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작업 발판이 없었다면 따로 떼도 상관없습니다.
외부 비계에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있는데 비계를 탔는지 통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적으시고요. 추락 방호망이 없다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난간 없다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안전대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다면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불량하다 따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역시나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또는 이동 통로를 불안전한 상태니까요. 안전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떼서 적어도 괜찮고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영상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대책은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따로 떼도 됩니다. 이동 통로를 설치하고 이동 시는 이동 통로 이용한다. 이렇게 떼도 되고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안전 난간 설치한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뭐 이런 내용 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동영상은 거푸집 동발이 설치 불량으로 거푸집이 붕괴되는 사고입니다. 동영상에서 동발이 설치가 잘못된 사항을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일단 동발이가 이렇게 우리가 붕괴되는 건요. 원인을 기억하시고 영상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수평 연결재를 미설치하거나 수평 연결재 설치 불량인 경우. 자, 그 다음에 교차 가세 미설치, 설치 불량. 전용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와이로프나 철사로 대충 연결했을 때, 거푸집 동발이 하단의 고정이 불량할 때, 동발이 하부의 받침 철물, 깔판이나 받침목이죠, 그죠? 설치가 불량할 때, 거푸집 동발이 지반이 침하했을 때, 이런 것들이 거푸집 동발이가 붕괴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그림 보시면 쉬우실 거예요. 동발이가 바닥에 서 있으면 아무래도 상하가 다 안 맞으니까요. 이렇게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해서 침하 방지해야 됩니다. 침하 방지 조치가 안 되면 땅이 이렇게 움푹 패이면 침하되면서 붕괴되겠죠. 자, 이렇게 변이 방지 조치죠, 그죠? 두 개마다 수평 연결재, 띠장, 장선 이렇게 띠장 제대로 연결해야 되고요. 4개 이상의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상하 고정해줘야 되는데 상하 고정이 제대로 안 되었을 수 있고요.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철사나 와이로프 대충 묶어서 전용 철물 사용 안 해서 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띠장, 수평 연결재를 사용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사용 안 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수평 연결재 미설치 그리고 교차 가세, 그죠? 이렇게 서 있다면 더 튼튼한 거는 교차 가세를 이렇게 해서 보강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여기 지금 교차 가세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수평 연결재 하고요. 교차 가세를 다 질러서 방지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밑에는 깔판이나 깔목으로 침하 방지해야 되고 수평 연결재 해야 되고 교차 가세 해야 되고 전용 철물로 연결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벌써 4가지죠. 상하 고정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림을 보시면서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연결재 미설치, 교차 가세 미설치, 전용 연결 철물 미사용, 상하 고정, 동발이 상하단 고정 불량, 동발이 하부의 받침 철물, 깔판이나 받침목 설치 불량. 이거를 받침 철물을 안 사용하는 게 지반이 침하되는 원인이죠. 또는 지지 지반의 침하가 붕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서요. 그림을 이용해서 기억하시는 게 기억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동영상에서는 철근 조립 작업을 보여줍니다. 동영상 작업에서 준수한 안전 준수사항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무조건 2m가 넘으면 안전대 착용해야 되는데요. 안전대 착용하지 않고 운동화 신었다 안 되죠, 그죠? 철근 뾰족한데요. 철근공이 안전 통로가 없어서 철근을 밟고 이동한다.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안전한 작업 발판도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준수한 지금 보면은요, 발판이 없어서 나무를 대충 걸쳐 놓거나 이 철근에 올라서서 작업한다. 안 되죠. 안전화, 안전모 확인해야 되고, 안전대 확인해야 되고,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자가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한 작업 발판이 확보되지 않았다. 안전한 이동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네. 동영상을 참고하여 가스 용기 운반 작업 시 문제점하고 용접 작업 시의 문제점을 각각 2가지씩 적고 금속의 용접, 용단 작업할 때 가스 용기 취급 시의 주의사항을 3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맨손이고요. 용접하는데 맨손 안 되죠, 그죠? 높은 곳에서 아크 용접을 하고 있다. 높은 곳이면 안전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크 용접 작업은 전기 용접이죠. 이때는 절연 장갑이 필요하죠. 안전 장갑 아니고, 그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트럭에서 가스 용기를 내리고 있는데요. 녹색과 회색의 가스통 중에 회색 가스 용기를 트럭에서 내리며 땅에 쾅! 이렇게 용기에 충격을 가했는 거네요. 폭발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 문제점 보겠습니다. 운반할 때는 뭐를 씌워야 합니까? 케이프 씌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가스 용기가 전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되고요. 용기는 충격을 가해서 안 된다. 이거 앞에서도 했었던 거다, 그죠? 운반할 때 케이블 씌워야 하나? 케이블 씌우지 않고 운반하고 있다. 전도, 넘어짐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 용기를 고정하여야 하나? 가스 용기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반하고 있다. 가스 용기를 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나? 가스 용기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그죠? 뭐 이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용접 작업할 때 문제점입니다. 일단 높은 곳에서 용접 작업한다면 안전대죠. 그죠? 안전대를 미착용했다. 전기 용접이니까요. 절연 장갑을 미착용했다. 얼굴에 보안면이 없다면 용접용 보안면을 미착용했다. 또는 뭐 안전모 같은 거 없다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절연화 되어야겠죠. 그죠? 절연화 아니라면 절연화를 미착용했다. 이런 거 적어주시고요. 자, 가스 용기 취급 시의 주의사항이죠. 운반할 때는 케이블 씌우고 전도, 넘어짐의 위험이 없도록 용기를 고정한다까지 해도 되고요. 용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그죠? 보시고요. 52번 넘어갑니다. 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둥근 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분전함의 누전 차단기와 전선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둥근 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던 중에 사고가 납니다. 합판 절단 중 사고가 나는데요. 작업자는 합판 절단 중 다른 곳을 본다. 이것도 작업에 집중을 안 한 것이고요. 면장갑 착용하면 안 되죠. 날이 회전하는 둥근 톱은 장갑 안 된다 그랬고요. 둥근 톱의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가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건 덮개는 설치되어 있지만 이거를 제거했다라는 게 되겠죠. 영상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라 했습니다. 동영상에 재발생 원인 2가지 적고요. 전동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하는 장소, 기계 기구는 암기형이다. 그죠? 법규 관련 내용에 있었던 게 되겠습니다. 자, 재발생 원인입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면장갑 착용했다면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했다. 또는 면장갑을 착용하여 장갑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해도 되고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없었다면 설치하지 않았다. 또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를 되어 있는데 제거했다면 제거하고 작업했다. 또는 설치 불량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발 예방 장치가 없다면 반발 예방 장치 미설치고요.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 마스크,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이죠. 착용하지 않았다면 보안경, 방진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또는 기계기구인데요.
누전이다라는 건 누설전류, 전기가 새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법을 볼게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건 누전이 잘 생기는 장소, 전기가 잘 통하는 곳인데요. 전기는 세 군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땅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고요. 철판, 철골 같은 금속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흐르는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할 때 누전 차단기 해야 합니다. 물 등 수변한 장소, 누전 차단기 해야 되고요.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누전 차단기 한다 하면은 세 가지는 외워지겠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나 기계기구는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형. 이동하면서 쓰니까 접지하기가 곤란하니까요. 반드시 누전 차단기 사용해야 합니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고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생략해도 됩니다. 물 등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저압용은 대부분 가정용이거나 우리가 흔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 등 수변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고요. 철판, 철골, 미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우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임시배선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배선도 누전이 생겨요. 근데 건설 현장에는 공사를 완전히 완공하기 전까지는 임시배선이거든요. 훨씬 더 누전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휴대형 전기기계기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호이스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에 손에 감전을 당해요. 이러한 감전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입니다. 손에 감전을 당했다면요. 맨손 안 되고 면장갑 안 되죠. 절연장갑 착용했나 보시고 아니라면 절연장갑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절연장갑 이외에 더 적으셔야 한다면요. 발은 절연화가 되겠죠? 머리는 안전모인데요. 감전 방지하는 건 AE, ABE고 높은 장소라면 ABE형 추락까지 방지하는 걸 착용해야겠습니다. 54번 넘어갑니다. 네.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전기 용접 작업 중입니다. 작업자가 용접을 하기 위하여 전원을 켜고 용접기를 잡아당기던 중 감전을 당했습니다. 자, 재발생 형태는 감전이겠죠. 그죠? 화면에서의 위험 요인을 3가지 적고 감전 방지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작업자가 전기 용접 작업 시에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적고 교류아크 용접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감전 당했으니까 재발생 형태 감전되고요. 화면에서 위험 요인 볼게요. 일단 교류아크 용접기에는 이렇게 자동 전격 방지기,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 접지는 기본입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았다, 접지를 하지 않았다. 접지 확인이 안 된다면요, 누전 차단기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맨손이라면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죠?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면 안기형처럼 기억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전 방지 대책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한다.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용접기 외함을 접지한다. 작업자 절연장갑 착용한다. 특별히 수변한 장소에서 사용한다면 물기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그거는 이제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착용해야 할 보호구입니다. 머리에는 안전모인데요. 감전이니까 AE, ABE형. 근데 높은 데서 전기 용접한다면 ABE형 되어야 되고요. 얼굴은 용접용 보안면. 손은 전기 작업이니까 절연장갑. 발에는 절연하죠. 근데 전기가 아니라 가스 용접이라면요. 안전장갑, 안전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장치 앞에서도 나왔죠.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동영상에서 안전대 사진 3가지를 보여줍니다. 사진 3에 동그라미 부분에 명칭과 용도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1번 안전블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젬줄 보여주고요. 요 동그라미에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추락 방지대가 되겠습니다. 추락 방지대를 사용하는 목적은 수직 이동이나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 시에 또는 줄여서 수직 이동 시에 개인용 추락 방지 장치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수직 이동 시 개인용 추락 방지 장치다. 추락 방지 장치로 사용된다. 이렇게 줄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동영상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안전대의 종류를 적어라 했고요. 영상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안전대 종류를 2가지를 적고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안전대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안전대는요, 벨트식이 있고 안전그네식이 있죠. 벨트식은 또 U자거리용, 일개거리용이 있고요. 안전그네식은 우리가 안전블록, 추락 방지대가 있죠. 그래서 안전대 종류를 2가지 적으란다면 벨트식, 안전그네식 하면 되고요. 자, 지금 안전대 명칭은 전봇대인데요. 허리에 안전대 맸는데 이렇게 U자로 전봇대를 한번 돌려줬죠. 이게 뭐냐면 U자거리용 안전대.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40cm 이상의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죠. 이럴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U로 돌리고 허리에 착용하는 U자거리용 안전대 써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의 옥상, 넓은 옥상에서 작업합니다. 이때는 충분히 넓은 안전 발판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는요, 안전대 부착 설비하고 작업자가 허리 안전대 맸으면 바로 걸어요. 요거는 일개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일개거리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일개거리는 허리에 매는 벨트가 있고요. 줄이 1개밖에 없죠. 근데 U자거리용은 허리에 매는 벨트가 있고요. U자로 돌려주는 줄이 1개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U자로 돌려주는 줄이 있고 허리에 매는 벨트가 있고, 그죠? 일개거리용은 요거를 바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그네죠, 그죠? 어깨하고 양다리 사이에 끈을 메어서 그네를 탄 것처럼 추락하죠. 안전블록이 되겠습니다. 추락 방지대다 아까 나왔고요. 충격 흡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끝이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요. 뒤에 왜 작업형 이렇게 영상 확인 문제 뒤에 보냈는가 하면 앞에서 법규 관련 문제가 충분히 암기가 되어 공부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상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는 항상 기본, 우리가 필기에서부터 배웠던 관련 법을 잘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그래도 동영상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때문에요. 강의 조금 듣고 한두 번 반복해 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이 틀린 문제들 확인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 합격 꼭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